안녕하십니까. 생태문명 저자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생태문명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가 세계적으로 각종 문제가 심화되었고 오일 쇼크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성장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환경 보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2년 6월 유엔 스톡홀름에서 제1회 인류와 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유명한 인간 환경선언을 논의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인류 환경 보호에 동참을 호소하게 되었죠. 그리고 일련의 기구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환경 보호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11월 유엔은 세계 환경개발위원회를 설립했으며 1987년 위원회는 우리의 공동의 미래 보고서의 환경보호를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로 공식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선언에서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를 열어 세계 185개국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들이 참석하여 의제 20일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제 20일은 환경과 개발 회의에 대한 내용과 특히 환경과 개발에 대한 조화를 추구하면서 기본 광령과 이후 국제환경협약의 철학적 기본 지침을 만든 27개의 원칙 조항과 의제 21을 향한 환경보전 실천계획 또는 행동계획 수립의 지침서를 만들고 진행됐던 것입니다. 브라질 리우 선언은 환경보전 및 관리가 국제질서 문제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국가들이 개발의 양과 속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점차 모든 국가가 합의하도록 되었습니다.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개발 회의에서 경제, 사회 및 생태 환경을 지속 가능한 개발 세 가지 핵심을 정하고 물, 건강, 에너지, 농업, 생물의 다양성을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최우선순위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8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18자 전국 대표단 회의에서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 환경 정책의 키워드가 바로 생태 문명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은 계획 개방 이후에 최대 개발 도상국으로서 투자와 물질에 대한 투입 증거가 의존하는 경제 성장 방식을 오랫동안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 소비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동시에 중국 생태 환경이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0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공산당 17기 5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당과 정부도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 이념 확립을 분명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녹색 건물 촉진, 녹색 건설, 녹색 경제 성장 발전, 녹색 광업 발전, 녹색 소비 모델 촉진 및 녹색 정부 조달 촉진 등과 같은
녹색 개발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에 중국 생태문명연구진흥회는 시범 사업을 촉구를 위해 생태문명 연구를 발전시키고 생태문명 도시 건설 경험을 탐구하기도 설계했습니다. 이어 12년 2015년 또한 올해 제가 2021년 7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탄소중화 30인 포럼에서 저는 영상치사를 통해 탄소중화 선언 계기로 중국은 탄소 저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인류 생태 문명과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만드는데 희망을 걸고 있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날 일본 제93대 내각 총리 대신 하토야마 유키오도 같이 영상 축사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중화를 실현한 것이 이제 국제적 컨센서스가 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중국의 대국의 담당과 성공적 실천은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중국의 중요한 국제 탄소 중화 실무자이자 리더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문명 저자 이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